자, 얘를 불러드릴 때요. 컴포지션 크랍 레이어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나요? 네.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레이어 센터로 안 오네요. 자, 제가 여기 가서 조금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또 다른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두 개로 좀 분리를 시킬게요. 요 놈을.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있을 경우에, 또 닫았네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있을 경우에 얘를 세이브 시켜서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그 크랍 레이어로 불러드리면은 어떻게 불러드리는지 아시죠? 그 레이어의 사이즈, 자기가 그 레이어의 사이즈에 맞게끔 앵커 포인트 위치가 바뀌게 되죠. 자, 얘는 센터에 가 있고 얘도 센터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불러들여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러들여졌을 때, 그러니까 레이어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자, 이땐 예를 들어서 얘를 듀플리케이트 떠서 로테이션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렇게 보기 좋은 동그라미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전에 그런 방법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사를 뜨시고 너를 하나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페어런트 시키시고요. 얘만 로테이션해서 첫 번째 건 그냥 남겨두시고 널 없이요. 페어런트 안 걸고, 그 다음에 얘네들 45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 풀어버리고요. 또 90도 돌리고 45도씩이겠죠? 8개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열을.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굳이 페어런트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어땠다고요? 그렇죠. 아예 그냥 그 레이어 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센터에 올 수 있게끔 일러스트에서 아예 작업을 한 거죠. 그렇게 센터에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얘도 아예 레이어 지워버리고 이 레이어 하나만 갖고 하겠습니다. 세이브. 자, 그래서 얘를 아예 서클로 그냥 뭐 크롭 시킬 필요도 없이 그냥 푸티지로 불러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 아예 이 레이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센터에, 이 컴포지션 센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앵커 포인터가. 자, 이랬을 경우는 굳이 페어런트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컨트롤 DDDDD. 그래서 총 8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로테이션을 열어서 하나씩 돌려주겠습니다. 자, 지금 그냥 레이어 돌려도 된다 그랬습니까? 앵커 포인터가 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45도. 그 다음에 얘는 90도.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135도. 얘는 45도씩 늘어나는 거니까요. 얘는 180도. 그 다음에 얘는 몇 도가 되죠? 그렇죠. 225도. 그 다음에 얘는 아이고 위에서부터 선택을 안 했네요. 요거 45도 요 놈이 첫 번째 거, 요거 두 개를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있는 게 보기 좋아서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몇 도요? 자, 계산하기가 복잡하다. 계산하기가 복잡하다 하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덧셈을 이용하시면 되죠. 225도 플러스 45도. 그 다음에 요놈 얘가 몇 도가 되죠? 그렇죠. 315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총 모든 레이어가 다 보기 좋게 배치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배치를 시켜서 작업을 뭘로 애니메이션 시키느냐? 얘네들의 로테이션을 갖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R키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자, 이 로테이션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앵커 포인터가 정확히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회전하기 때문에 얘로 애니메이션 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걸로 애니메이션 시킨다? 그렇죠. 이 앵커 포인트를 갖고 애니메이션 시키는 겁니다. 앵커 포인트를 가지고요. 얘네들이 떨어졌다 붙었다. 자, 한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레이어 뉴
solid, null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null. 그래서 얘를 expression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러, 그래서 뭐 포인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포인트. 그래서 아예 잠가버리고 바뀌지 않게 해서 요놈의 앵커 포인트 열어서요. 자, expression 추가하겠습니다. 자기 자신 거 value 플러스 이 값을 좀 더하게끔. 다음은 처음에 50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50. 이것도 그냥 다 0으로 맞춰 놓을게요. 처음에는. 다음은 요 expression을 이제 카피해서요. 나머지에다가도 다 추가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움직이면 이게 조리개가 열리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갖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겠습니다. 실제 애니메이션은 얘를 가지고, 자, 처음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있고, 자, 뭐 하나, 둘, 셋, 1초 동안에, 자, 열리도록, 자, 정확히 원이 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겠죠. 모양이, 내경이.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조리개가 열리는 모양이 나오죠. 자, 이제 실제로 아이폰 같은 모양, 그 동그랗지 않죠. 지금 아이폰은 네모라죠. 그래서 그 네모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 solid.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얘를 프리컴프 시켜서요. 레이어 프리컴프 시켜서 얘를 그냥 마스킹 처리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걸 자꾸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 솔리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 solid. 그래서 한 300에 400 정도 할까요? 사이즈를. 자, 요게 이제 아이폰의 사이즈다라고 했을 때, 자, 얘를 뭘로 하냐? 이걸 스텐실 알파로 사용하는 겁니다. 알파. 자, 이거는, 자, 메뉴가 잘 안 보이는데, 자, 아이고, 이게 안 보이네요.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요, 스텐실 알파라는 놈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요. 스크린 캡처 때문에. 자, 얘를 한번 최대로 키워서도, 그래도 안 보이네요. 여기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스텐실 알파. 자, 스텐실 알파로 하면은 얘가 매트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가 포함된 그 영역에만 보입니다. 여기 안 보이죠? 잘리게 되죠? 예, 그래서 얘를 매트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 이렇게 잘리긴 잘리는데 이게 더 커야 되죠. 얘네들의 이 조리개가 더 커야 되죠. 자, 크다고 해서 얘를 스케일을 늘리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커지는 거. 지금이야 여러분들 모든 앵커 포인터가 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게 다 앵커 포인터가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다면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다 커집니다. 그래서 센터에다 맞춰진 상태에서 이걸 조절하셔도 큰 무리가 없고요. 이렇게 조절하셔도, 전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앵커 포인터를 센터로 맞춰 왔을 때랑,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앵커 포인터가 다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각각 갖고 있다면 절대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되고요. 사이즈 조절할 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페어런츠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페어런츠를 걸고요. 이 페어런츠의 스케일을 조절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드렸죠. 모든 이 조리개 날개가 앵커 포인터가 다 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냥 얘네들 스케일을 키워도 되지만, 다르다면 절대 얘네들 스케일을 그냥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조리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얘네들이 스케일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케일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벡터 파일도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할 때는 그렇죠. 작업 중에는 비트맵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라? 그렇죠. 레스터라이즈 켜줘야죠. 컨티뉴 레스터라이즈. 그래야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자, 이게 진짜 조리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거를 뭐 하나하나 어떤 뭐 회전을 시키고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데요. 예, 요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쉐입 레이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레이어에 있는 쉐입 레이어를 이용하는 방법.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